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별 생방송입니다. 잠시 후 국민과 함께하는 22번째 민생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에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8,000원에서 절반인 1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집에서 우수한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9에서 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 케어를 도입할 것입니다. 유닛 케어는 공용 공간과 1, 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이용자 비율을 낮춰서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대선 때 어르신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큰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1천만을 넘어서고 내년이면 인구 대비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입원 외래 등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199만 명, 치매 어르신 98만 명, 어르신에 대한 사적 간병비는 총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와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주거, 일상, 건강, 의료 요양, 그리고 간병 돌봄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형을 허용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리츠를 활성화하고 신도시에 노인 주거시설 부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3,000호까지 확대하고 중산층에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경로식당에서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대상을 독거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여 촘촘한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파크 골프 등 친화 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로 확대된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폐지 수집 어르신도 지원하여 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보편화된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집에서 질 높은 의료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사시는 곳에서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치매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를 26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간병 돌봄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해 재활병상을 확충하고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도입하는 등 요양시설도 고도화하겠습니다. 건강하실 때나 편찮으실 때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최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천만 어르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그래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재택의료센터 간호사 황순아 선생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 속내과 의원 15년차 간호사 황순아입니다. 재택의료센터 간호사는 의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협력하여 복합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약 및 영양관리, 소변줄, 비위관 교체 등을 하고 있고 낙상 예방을 위해 운동 교육을 하는 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 어르신의 생활 습관과 집안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함께 공유하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거동이 어려워서 장기간 누워 계시면서 음식 섭취까지 거부하셔서 기력이 많이 저하된 95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먼저 환자를 섬세하게 관찰했고 문제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공되고 있는 음식 입자의 크기가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께 음식을 더 곱게 갈아서 제공하도록 요청드렸고 추가로 영양식과 함께 필요한 경우 수액을 투여했더니 환자 컨디션이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령 환자는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해서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건강이 악화되거나 수시로 생기는 욕창과 튜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따라서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보호자와 자주 소통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재택의료의 선구자적인 역할이 바로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의료센터의 다학제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신재은 사무관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을 장기요양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7년까지 전국 시군구 250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함께 방문간호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방문간호와 요양, 목욕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센터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재택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및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 주치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만성질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상담, 관리, 방문 진료까지 제공합니다. 더불어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도 확대됩니다. 치매 수급자뿐만 아니라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도 가족 휴가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일수도 단기 보호는 연간 9회에서 12회로, 종일 방문 요양은 연간 18회에서 24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